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PPT 화면이 그냥 깨끗한 PPT가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뭐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불편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수신기 쪽에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볼륨을 높여주시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대부분은 제 그 입시 밴드나 아니면 학부모 단톡방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좀 낯익으실 텐데 혹시 또 오늘 갑자기 또 서울대 의대라는 조금 이런 이제 팬시한 주제 때문에 다른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라는 대치동의 학원에서 제시문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시문 면접이란 주로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그리고 이제 의대, 그다음에 교대에서 보게 되는 이제 문제 형태의 뭔가를 문항을 주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답변을 시키는 형태의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생기부 면접과는 다른 형태의 면접 강사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문과 면접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MMI도 사실은 문과 면접에 가깝죠. 내용상으로 보면 의대도. 그래서 고기들까지 담당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봐주게 됐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1년 전까지 자기소개서를 봐주다 보니까 이게 또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하게 되는지 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이런 입시 설명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입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입시 컨설팅이라 그런 어떤 거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면접 강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입시 컨설팅과 면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강사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력을 가지고 다양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단톡방 계신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설명을 한다고 뜨는 걸 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설명에는 이제 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의대 별 스펙과 면접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이라는 시리즈가 하나가 있고, 요건 이제 의대별 스펙과 면접이라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의대를 하고 아마 다음 달에는 이제 가톨릭대 의대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가 입결이 제일 먼저 지금 어쨌든 25년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의 측면이 변화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을 물론 서울대 의대는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 훨씬 많겠지만 입결을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릴 거고 학벌 패턴과 사례를 일단 지준과 일반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설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의대 설명에는 엄청나게 많지만 저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설명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울대 의대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뭐 서울대 의대 면접이 사실은 이제 MMI의 거의 뭐 결정체죠. 그래서 이제 MMI에 대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장 이 준비를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뭘 대비해야 될 것인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지 않습니다. 한 40분 정도 준비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그때 채팅창에 뭐 공개 형태로 주셔도 좋고, DM 형태로 주셔도 좋고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은 아직 기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안은 이게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되어야 나오죠. 근데 대충 이 계획안대로 따라가는 경향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는 작년부터 워낙 변수가 크기는 했지만,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의대 정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의예과가 이제 여기 있죠. 의예과가 여기 있고, 지역 균형 39명, 일반 전형 50명, 그 다음에 기계 균형 7명,
그다음에 정시에서 10명, 29명 이렇게 좀 뽑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정원을 뭐 굳이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제 서울대 학과별로 특히 수시에서 뽑을 때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수시를 더 선호하느냐 정시를 더 선호하느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고요. 다시 수시 안에서도 직윤을 더 선호하느냐 일반 전형을 더 선호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특히 수시에서는 이제 둘다 학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수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직윤으로 39명이고 일반 전용 50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걸 비율로 보면은 뭐 4대 5 정도 되는 거죠. 거의 이제 4대 5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 전체적인 수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의 비율은 보시다시피 1대 3 정도로 일반 전형이 훨씬 많거든요. 큰 틀에서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균형으로 비율이 높구나. 네, 거의 이제 그 5분의 4를 뽑는 거니까 원래는 4분의 1 정도 뽑아야 되는 3분의 1 정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지역 균형 전형에 대해서 들어오는 뭐 대체적인 일반고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서울 수도권도 있지만 지역 애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애들을 뭔가 더 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뭔가 이제 지역 균형 전형 들어와 이만큼 뽑는다는 것은 뭔가 좀 화려한 아이들, 뭔가 특히 이제 이것이 어쨌든 이과이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아이들보다는 뭔가 좀 착실하고 약간 범생스러운 아이들이 좀 들어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 그랬습니다. 요새 또 의대 쏠림이 심해지면서 어쨌든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 나온다는 좀 사회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섬에서 합격자가 나왔다고 막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 균형 쪽에 상대적으로 포션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시로 가봐도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면 29명, 10명이니까 총 보면은 한 40명 되잖아요. 40명 4분의 1을 정시 지역 균형 뽑고 있죠. 근데 정시 지역 균형이 사실 비율을 보면 마찬가지로 한 8분의 1 정도 되잖아요. 1대 8이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1대 3 정도니까 역시 상당히 지역 균형 좀 비율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보통 6대 4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6대 4라고 그러니까 수시 6, 정시 4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율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비율은 이제 큰 틀에서 135명에서 40명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시 쪽을 또 조금 더, 뭐 이건 그렇게 그 직윤과 일반의 차이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수시 쪽으로 조금 더 뽑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울대 의예과가 이제 뭐 정말 교수들이 원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플러스 또 상징적 의미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시로 아이들을 조금 더 뽑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직윤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보실 수 있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들이 가끔 이제 있잖아요. 직윤을 쓸까, 일반형을 쓸까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직윤을 쓸 수 있다면, 일반고 같은 경우 특히 직윤으로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형 특성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됐습니다. 여기 2년 전 거긴 한데, 서울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깔끔하게 안 해줘서 지역 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는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뭐 없겠지만 지역 균형 전형도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신 1.0이라고 붙고 뭐 1.01이고 떨어지고 그런 전형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종합 전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작년 25년도 기준 이제 그 입학 설명회 자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 어쨌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선발할까 의회과도 요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단계로 일단 뽑고요. 1단계에서 이제 그 선배수를 추린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 얹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의회과는 사실상 1단계 성적이 특히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은 아이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충 면접에서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3합 7이긴 하지만 최저는 걸려 있습니다. 근데 뭐 의대원은 이거 못 맞추지 않겠죠? 네, 일반 전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당연히 서류 100이고요. 2배수를 뽑고 거기서 이제 100 플러스 100, 그러니까 5대 5.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2단계에서 면접 및 이 시험의 비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뽑고 있다. 이제 직위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제한 경쟁이라고 보신다면 일반 전형은 완전히 경쟁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의외과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선발 방식에 있어요. 그게 두 가지고요.
자, 합불 패턴을 조금 가보면, 이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썰들이 돌죠. 이제 오늘 그냥 그거를 제가 요거는 간략히 전개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우선 이제 내신은 1.2 이내야 되느냐 했을 때, 네, 보통은 이제 1.2 이내가 대체로 맞다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살짝 변화는 있지만 평균 1.04, 요게 이제 25년권 아직 안 나왔고요. 24년도 거였고 70% 컷이 이제 약간 1.1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1, 1.09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소위 말하는 뭐 특목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 네, 광역자사고 이런 데가 들어오는 전사고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은 조금 벌어지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울대의 다른 전형에 비하면 확실히 한 0.2 이상, 0.2 이상 높아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1.3, 1.25 그래서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도 대체로 1.2대로 이대를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을 보긴 하는데 뭐 가끔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제 설명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 의예과 역시도 우리가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학교에 따라서 이제 이 내신대들은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그룹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흔치는 않지만 한 1점 중후반 때까지도 뽑히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그 2점대가 뽑히는 거는 뭐 그에 거의 화제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될 정도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하나고 민사고 뭐 청신국제 이런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화제가 될 정도로 흔치는 않다. 어쨌든 1점 중후반대엔 들어와 있다. 8, 90% 컷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 그거를 아직도 좀 여기는 의대들은 다 워낙 정보에 밝으시니까 알고 계시죠. 이 컷이 그냥 일반적인 컷이 아니라 이제 이 뒤로 가서 그리고 8, 90, 8, 90, 100%까지의 한 컷들은 특히 대체로 이제 그냥 일반고 컷은 아니죠. 그것들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학교를 보고 뽑는다. 그래서 뭐 이제 꽤 의대 쪽 유명하신 그 컨설턴트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A 학교 애들은 뭐 그런 얘기 하죠. A 학교 1등은 꼭 뽑는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게 A 학교라서 뽑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내신의 상대성이라고 말씀드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서울의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면 A그룹은 뭐 생기부가 아주 좋다고 이제 한 전제에서 1점 중반까지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B그룹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그래도 1점 초중까지는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C그룹은 여기는 1초는 그래도 돼야 될 거 말씀드리고 D는 1극초 이런 식으로 E는 뭐 거의 1.1, 1.0대 이 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학교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지, 뭐 특정 고등학교 뽑고 안 뽑고 이런 문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과정 뽑고 안 뽑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두 명 어느 해는 어떤 학교 두 명 들어오고 다음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수강 내신이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뒤에도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5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리잖아요. 그중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내 총 내신이 1.1이라면 1.1이라면 수학과 과학 내신이 1.1보다 좋아야 된다. 아, 5학기 누적했을 때 그래야지 이제 감점이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서울대는 물리를 들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물리를 꼭 들어야 뽑히고 물리를 안 들으면 떨어지냐라는 말씀이보다는 이제 내신을 관리한 인상을 조선 곤란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생명도 요새 약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물리가 더 심한데 예를 들어 뭐 군대를 가야 하는 애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물리가 제 선택자가 적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피해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사실 코로나 전까지 꽤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꼭 물려서가 아니라 얘가 내신의 숫자를 이제 잘 나오기 위해서 어려운 과목이나 그러니까 그게 필수 과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과목들 피해갔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리를 듣는 것이지 뭐 물리를 베이스로 하거나 물리를 들어서 유리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 실험이 많아야 하냐 어려운 실험이 많아야 하냐. 그래서 저는 어 제일 좋은 건 어려운 실험을 많이 잘한 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상적인 거고 어쨌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세 가지겠죠. 제대로 했고 그게 생활 기록부에 제대로 기록이 됐고
본인이 그거를 면접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MMI 면접에서는 방한칸이 다 생기부 면접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뒤에서 제가 오늘 아마 1, 2학년 상대로 좀 자세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니까 독서가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적으로 많거나 뭐 숨결이 바람될 때 읽거냐 안 읽거냐 이런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심화탐구라는 걸 많이 이제 시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의대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실험이라는 건 기본 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는 거고, 이런 로 데이터가 얻을 수 없거나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때 2차 자료로서 얼마나 책이 활용됐는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제 되게 어설픈 논문들, B급 학술지에 나오는 이제 그냥 DBP에서 검색해서 찾은 거,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단행본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정리 드리고요. 혹시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약간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패턴과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 패턴과 케이스, 제가 만났던 친구들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 프로파일링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냥 이제 지원 패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원한 거 6개를 보면 얘가 대충 어떤 상태인지를 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 이제 왼쪽 친구는 2그룹 가장 마지막 그룹 수생 일반고 이제 전체 그냥 1,600개 정도 있는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한 경우였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D그룹이라고 이제 뽑으면 좀 하나 더 쳐주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뭐 서울대나 이제 메디컬 쪽 고려했을 때 어쨌든 5명에서 1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그런 학교들고, 자, 우리 보시면 일단 이 두 친구가 일단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주요 그 소위 말하는 빅5 중에서 가톨릭대가 없습니다. 그죠? 가톨릭대 가기에는 일단 내신이 높죠. 아까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빠진 것 같고, 역시 또 연대 쪽에서도 연대 교과를 쓰기에는 내신이 부족한 거죠. 연대 교과는 1.00도 떨어집니다. 그죠? B가 하나 있을 경우나 이제 그런 아니면 학교가 너무 이제 Z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둘 다 빠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쓰는 대사가 나와 있고요. 약간 뭐 그냥 추가적인 정보로 이제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그냥 자료로 보시는 분들보다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왼쪽 친구는 이제 사실은 반수였어요. 그러니까 의대 반수라 그래야 재수는 어쨌든 이제 의대생들 작년에 어쨌든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붙어놓은 이제 지방 국립대 의대를 하나 붙어놨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가보자라고 해서 썼던 케이스였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건 어쨌든 아주 가천대를 쓸 거냐 아니면 한양대나 뭐 이쪽으로 들어올 거냐 그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일단 안전하게 아주 가천대를 써서 아주 가천대 추합으로 이제 끝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갈등이 항상 있죠. 학생은 보통 더 서울 쪽으로 그래도 오고 싶어 하고, 부모님이 야 거기 가느니 그냥 직업국 의대가 낫지 않아 라는 갈등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추합과 초합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음, 그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어 성대 같은 경우도 이제 1단계에는 통과가 됐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에 비해서는 행하이 로프가 좀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였고요. 문제는 뭐냐면 뭔지 진실은 알 수 없죠. 왜냐면 이 친구 오른쪽 친구 제가 꾸준히 관리했던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본인 생기부를 이제 저희가 재현해내는 데 있어서 재현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접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울 때보다는 성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울 때는 이제 저 생기부 면접이 한 칸이 있거든요. 방 하나가. 근데 성대는 그냥 제시 면접만 하면 되고, 근데 성대는 오히려 이제 반대 결과 나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예시를 받았을 때 요 학교에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면대랑 가장 어렵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친구 다 이제 어쨌든 서울대 의대는 1단계부터 앉는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건 작년 케이스인데, 이 친구들은 둘 다 이제 1.0인 친구들이었고, 둘 다 2그룹입니다. 2그룹이었고, 아마 이 친구들은 제가 작년 설명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일단 요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몇 가지 퀘스천들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취업을 했고, 오른쪽 친구는 직윤을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친구고, 왜 그랬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기부의 어떤 우수성과 보통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우수한 생기부는 뭐고 안 우수한 생기부는 뭐냐? 이걸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우수한 생기부라고 말씀드리면 보는 이제 그걸 쭉 봤을 때 키워드가 잡힙니다. 키워드가 뭐 이제 뭐 하나 딱 잡아서 이거 세트게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보통 이제 보는 경우들은 어떤 특정한 질환에 관심이
요새는 이제 뭐 특정 과로 잡아서 가지는 않습니다. 특정 어떤 질환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인체 어떤 기관 쪽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잡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보이는 저게 이제 빌드업이 잘 돼 있는 케이스였고요. 오른쪽 기분은 약간 좌충우돌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친구였고 제가 둘 다 면접을 해본 바에 따르면 면접에 갔으면 오른쪽 친구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일단 생기부는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친구는 보시면 연대를 하루를 썼고 오른쪽 친구는 이제 아예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상대적으로 그좀 지방 친구들이 좀 작년까지는 연대 추천이 면접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 자체가 좀 있었고 왼쪽 친구가 추천을 안 쓴 이유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친구는 이제 그 ABC 나오는 과목 중에 뭐 약간 사고 비슷하게 B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신에 확 까먹는 요소가 돼서 연대 교과는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생기면 자신 있다는 화로를 넣었는데 화로는 예비를 그냥 받았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교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건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이제 그 입시 전문 그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갔는가를 좀 쭉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명 간 학교는 없죠. 뭐 정시까지 합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시 기준 봤을 때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이제 이게 뭐 되게 화제가 되는데 뭐 그리고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휘문고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돼 있거든요. 베팅을 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수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써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정 학교를 뽑는다, 특정 학교를 뽑지 않는다 그 말씀에는 일단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자료는 아시겠지만 이제 다 더해보시면 아마 그 정원 숫자만큼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흉모 있네요, 그죠? 다 파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참고라. 이런 학교는 올해 갔구나. 아직 내년에는 이 학교 갈 것이다. 여기 없으니까 다른 학교 못 간다. 그런 의미로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그 기회균형 같은 게 적용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이나 그래서 그게 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뭐 전사고는 당연히 일반으로 갔겠지만 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직윤으로 갔는지 뭐 저 뭘로 갔는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냥 참고 이 학교 좋겠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고요. 자 프로파일 예시는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 섞여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국 종합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요소는 5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 내신. 이건 이제 그 소속 고교별로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두 번째가 관련 과목의 내신. 당연히 이제 수학이랑 과학 쪽 내신들을 보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연관 활동. 그래서 이제 주로 동아리, 그다음 최근에는 유연화 프로그램이 자율 동아리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학술 역량, 소위 말 그래서 이제 보고서나 발표가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형별 요소라 그래서 일단은 과목 선택. 그다음에 독서, 기타, 뭐 리더십 이런 항목들 듣고 항상 한 5가지 정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면접 얘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벌 패턴과 저 케이스는 워낙들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뭐를 더 말씀드리기보다는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좀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제 설명의 특징은 면접 얘기를 자세하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입니다. 면접은 일단 지역균형 전형과 그 일반 전형의 면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균형 면접이 다른데 이제 이제 방의 횟수,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그 6번 안에 5번 안에 정도 차이만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다른 전형들은 다른데 의예과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 면접 10분을 하는 건데 의과대학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차이가 있고 일반 전형은 원래 이제 문제를 뭐 15분, 30분 주고 풀게 하는 건데 역시 의과대학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이나
그 횟수의 차이, 그러니까 MMI라는 게 10분짜리 면접을 여러 번 보는 거거든요.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보는 거.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뒤에 아마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재, 인사권 통과하면 시중 영어 사용 볼수 있다. 다음 시간 60분이래. 그래서 보통 음, 그 일반 전형에서는 60분이니까 6번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6가지 면접을 6번 보는 거고요. 직용 같은 경우에는 5번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을 보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후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받아낸 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었다. 고,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굉장히 풀렸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렇게 고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MMI 문제에서 5명과 반전 어느 경우를 선택하도록 문제가 생긴 상사팀의 논리 잘못. 그래서 이제 항상 딜레마 상황을 줍니다. 딜레마 상황을 주는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따지는 거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 저런 딜레마 상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지시문에 대해 설명해 보시고 이제 그래프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와 제시문을 합쳐서 설명하는 경우도 나와 있고, 그다음 지문에 대한 설명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자료 해석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꾸준히 질문이 나오는 거죠. 추가 질문, 추가 질문, 다시 5번째, 6번째. 뒷면에서도 약간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 차이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또 다른 또 면접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접을 갔다 온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 친구는 연세대 의학과 활동고사 면접이 가장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수능 마치고 정돈되지 못한 상황에서 3일 후 바로 면접이었고 정확히 이제 2일 후였죠. 면접 대비도 부족해서 면접 시 실수도 많았고 결과도 추합 13번이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수능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이 없지만 여기 뭐 다 뭐 정말 무시무시한 취재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수능 후로 일단 면접을 던져놓는데 사실은 이게 2,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완성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완성이 안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던. 근데 다행히 이제 서울대는 직윤으로 썼었기 때문에 일주일 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대비가 가능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작년부터 이 생각 되게 많이 이거 되게 약간 실감하는데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3년간의 내용에 리뷰를 해보는 것이 서류관 면접에 대비한 가장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서울 밖에 있는 대학을 쓰는 아이들도 아닌데 명색이 서울대 의대를 가는 아이들인데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요. 음, 기억을 잘 못하거나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 예전에는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의대가 어쨌든 약간 한 번 좀 걸러진 나름대로 약간 자기 검열이 있는 친구들이 쓰다 보니까 확실히 정제된 집단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대 의대라서 여전히 이제 정원이 같지만 어쨌든 의대 쪽은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좀 풀이 좀 그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문과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기 생활이 생기부 면접이 사실은 보통 제가 이것만 했을 때 어떤 학교 애들은 보통 정말 많이 해야 4번 정도 수업하면 끝내거든요. 90분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의대를 가는데 그 의대 MMI 중에 하나의 생기부 면접이 막 5번, 6번까지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해야 하고요. 본인이 활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생활기록에 들어갈 때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원칙을 좀 따라주면 좋겠고 만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이 면접 준비를 좀 일찌감치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늦어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그런 생각을 좀 작년 올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어떤 이거 이제 약간 최신권 아닌가 제가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약간 가장 전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동물 실험의 어떤 문제점들 내지는 그런 걸 나온 제시문을 주고 물어본다거나 특징에 보면 제시문만 있고 질문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주고 2분 동안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체 뭘 물어볼까? 뭘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를 본인이 미리 좀 2분 동안 빠르게 구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차 답변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고 2차 답변이나 3차 답변까지 구상할 시간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를 묻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뭐
그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상황 면접이 나오죠. 네, 보시면 의료 상황은 아니죠. 그냥 이제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의료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료 상황은 보통 잘 안 나오는데 대충 우리 서울대하고 한림대 정도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게 보면 일단 상황 면접과 상황이 아닌 면접으로 나누고요. 비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인문학적인 제시문이나 사회과학 제시문, 사회과학 제시문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자료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서연고의 문과 면접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저희가 약간 돌렸어도 애들이 잘 구분 못할 정도로 유사하게 나오는 거고요. 상황 면접은 이제 의료 상황과 의료가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럼 뭐 답을 찾아가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걸 답들은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저 상황 면접은 요거 기본 요걸 바탕으로 하고 있죠. 도덕성 발달 단계론에서 이제 추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6단계 도덕성 발달론까지 가는데, 보통 저는 6단계까지는 아이들 좀 구분하기 힘들고요. 그냥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가장 낮은 자신의 이익,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소속 집단이나 뭔가 그런 명시적인 룰에 따라가는 단계. 마지막은 이제 공동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보편 정신을 따라가는 자세.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약간 단계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 그러니까 1, 2단계로 말하면 이제 짤 떨어지는 거고요. 3, 4단계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고, 5, 6단계 쪽에서 근거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의 취지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뭐 이걸로 가보죠. 이거 의료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메디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과장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있고, 나중에 자기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과장이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간접적인 방법, 직접 얘기를 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과정과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명시로 얘기를 할 것이다. 그것은 그게 왜 명시로 얘기를 할 것이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그니까 환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가 일단은 오게 되는 거죠. 환자의 어쨌든 그 안전과 그다음에 그 정확한 수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과장님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것이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거는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왜냐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우리 쪽을 더 뭔가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것도 왜? 그럼 이제 뭐 과장님 나중에 말을 하면 뭐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최악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우리나 또 공동체,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보편성을 갖는 답을 앞으로 연습하는 게 MM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보면 결론은 다 나가요. 아내도 나가고 큰아이도 찬성했고 둘째 아이도 나가요. 근데 뭐예요? 그 찬성하는 이유나 과정이 다 다르죠. 귀찮지만 그냥 찬성했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겠다고 했어. 다른 가족이 가고 싶어 하는 거 집을 나섰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예상되는 질문은 그거죠. 본인이라면 저 셋 중에서 누구와 가장 유사한 과정으로 판단을 하겠느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 진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떤 식의 판단이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인가 이런 데 따져보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둘째 아이가 뭔가 가장 좀 바람직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보다는 타인이나 우리를 위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MMI를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은 6번, 그다음 지규는 대체로 5번 정도 치르게 된다. 10분씩 5번. 자, 그럼 이제 고3과 고1, 2 입장에서 좀 이제 생각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잘하는데 이제 1.0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이제 서울대에서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신 종합 평균 등급 1.35가 1.38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되게 함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같은 학교애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내신 0.03을 갖고 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교과 수업에서 학생 영역 키워주는 수행평가 수업이 크게 늘었다. 즉, 본인의 비교과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 그 학교가 수상을 우회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학교라면 여전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한 독서가 아니라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역시 독서 활동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울대가 작년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달라라고 이제 좀 얘기해 놓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은 뭐예요? 수치로 계산된 성적말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발 내신 뭐 1.05는 좋고요, 1.07은 떨어지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업 능력이 대체로 뭐예요? 주로 이제 저희가 내신으로 많이 환산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점들을 본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지원자 각자 각각의 특성에 맞춰. 이거는 사실 약간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학교가 뭐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시골에 있는 뭐 학원 하나 없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걸 또 이제 감안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굉장히 치열한 뭐 이런 민사고나 하나고나 뭐 외대부고처럼 굉장히 치열하다면 그것도 역시 감안을 하겠다는 얘기가 둘 다 감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기준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아직 이제 27학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6, 27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28은 이제 제가 저도 설명을 했지만 작년 12월에 새로 나왔죠. 이제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비슷해요. 28학년도 여기 있는 게 약간 표현만 바뀐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과제 수행 능력의 학업 영역, 과제 수행 능력이 뭘까요? 수행평가입니다. 네, 그죠? 수행평가를 우습게 보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 매우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씀 제가 왜 다시 강조드리냐 하면 12월을 뜨겁게 달궜던 2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서 갑자기 수행평가가 이제 슬라이드 하나를 먹으면서 자세히 나오다 보니까 뭐 수학, 사회과, 과학과 나왔잖아요. 수행평가가 중요해졌다는 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던데 수행평가는 원래 중요했습니다. 이 과제 수행 능력이 수행평가니까.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다른데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떻게 이걸 쓰고 있어요? 학업 역량은 뭐 거의 그대로 쓰는 거. 학업 태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통 진로 역량 쪽으로 좀 많이 표현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학업의 소양, 공동체 역량 쓰고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업 역량은 이제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그러니까 넓기도 해야 되고 깊이와 넓이가 다 있어야 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업 태도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이게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소위 수행평가에서 얼마나 도전적으로 뭐 심화 탐구를 한다든가 실험을 했는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진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진로랑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배움을 위해 주어진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이게 어떤 거예요? 선택 과목들 다 선택했는가? 없다면 공동교육과정 들었는가?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가 내신이 안 불리할 것 같으니까 피했는가? 혹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통이 뭐 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아서 그냥 뭐 뭐죠? 저기 ABC로 나오는 과목을 피해갔는가? 이런 게 있나 없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장면 나와 있고요. 자, 지적 호기심 향상이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가 스마트 탐구에 붙는 겁니다. 자, 서울대 설득 아니면 학업의 소양인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당연히 학교 폭력 없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무단 땡땡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자꾸 임원 활동들 물어보시는데 뭐 서울대 얼마나 예전 보통 임원 활동들이 한두 번은 있죠. 그러니까 임원 활동을 해야 붙는다기보다는 임원 활동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의예과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저의 가치관과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저를 성장시키는 활동은 봉사활동입니다. 이건 이제 약간 봉사활동이 좀 달라지기 전에 얘기일 수도 있는데 봉사활동 달리 나와 만난 게 싶다. 나는 능력으로 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이제 의미가 매우 축소됐는데요. 입시적으로는 그래도 일단 메디칼 계열, 사범대학이나 교대, 사회복지 계열, 보건 쪽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50시간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방식, 그래서 이제 나온 소인수 과목 선택이 늘어남,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교 선택하실 때 이런 거 소인수라고 안 열어주는 학교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산출이나 등급 산출의 편차가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예전엔 다 1.2 안쪽에 있었는데 계속 그 뒤쪽에 애들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 등급 분류균이 커졌다.
그래서 항상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내신 0.1, 0.1은 좀 의대가 좀 집착을 해야겠네요. 0.01, 0.02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한다.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부목 평균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네, 썩 잘하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체로 2그룹 학교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런 걸 보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수과정, 교과목과 유기의 적합성도 고려한다. 그래서 이수한 과목의 수준만으로 뭐 이제 그 뭐 실험, 연구 이런 걸 들었다고 해서 꼭 더 좋다라고 봐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공 연계 이수 과목들 뭐 이거는 이제 3년째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들 말씀드리죠. 이게 3년 전부터 반복되는 이제 약간 그 돌고 도는 얘기들인데 이거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그거 안 들었다고 떨어지진 않지만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그 과목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 스스로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서울평가 방식에서는 주어진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전 과목 선택하는 경우가 도전적으로 선택하라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럴 때 2등급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2등급이 안 나와야 되겠죠. 서울대 의대과를 가려면 이제 약간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고 설령 2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내신에 정말 1인데 그것만 2가 나왔다. 이제 일반고 기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럼 그거 안 듣고 1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고 2 하나 정도 나오는 게 왜냐하면 전체 이제 5학기 평균 내면 그게 한 0.02 정도 차이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들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 평가 방식은 이제 여기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안 중요하던 분들 외에 그분들 학종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 들으시면 안 되고요. 행특 다 본다. 다음에 서류 평가 방식에서 요것들 어떤 거 들어가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느껴보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학업 역량은 다른 학교랑 비슷하고 이게 보통 진로 역량을 얘기하는데 학업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이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5툴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봐야 된다. 보통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은 이게 5점 만점짜리는 보통 4.75 내지 4.5 이상은 최소한 나옵니다. 자, 이게 일단 지금 당장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는 요소였고요. 일단 뭐 당연히 고1도 해당은 되겠지만 저는 이 고1 입장에서는 조금 좀 하나를 핀포인트로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ROL에서는 나온 일단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서울대가 이제 24년 작년에 발표났어요. 하지만 독서 활동 목록과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올린 지적인 역량은 학교 생활 기록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곳곳에서 드러내란 얘기죠. 그죠? 책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의 도구이며 독서로 쌓아올린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물어보고 뭘 읽어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책을 읽은 학생보다는 능숙한 독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기대한다는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번 이거는 아래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교 생활 기록부의 7번 독서 항목이 빠졌으니까 독서 안 해도 돼요. 그 시간에 수능 문제 푸세요.는 역시 학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선택 과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들으셔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야 이제 보통 부등비 아니면 상관없는데 보통 학통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이거 운이 없어서 2등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죠. 듣고 1등급 받아야 서울대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고일리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제 어떤 그 소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실험을 해라. 제대로 심화 탐구를 해라. 아까 수행평가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요거 특강도 잡혀 있긴 한데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영상은 그 제가 이걸 영상 자체를 틀면 이게 유튜브에 안 올라가서 저작권 때문에 하니까 그냥 다 저기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서울대 의과대학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4년 전에 올라온 건데 4년 전인가? 코로나 때 올라온 건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의학은 어떻게 검증되는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이 정말 과학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5분 정도. 그래서 요 교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치료든 그 효과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이 세상에서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게 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로 나오는 게 이제 9살 소녀에게 무릎 꿇은 접촉 치료. 그러니까 접촉 치료라는 게 예전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마사지랑 건 다른 거고요. 그냥 접촉함으로 해서 뭔가 사람의 에너지가 전해져서 치료한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게 9살 소녀가 이걸 증명이나 검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접촉 치료란 환자와의 접촉도 없이네요. 죄송합니다. 두 손으로 환자의 에너지장을 변화시켜 질병을 개선한 치료 방식이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살 소녀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뭔가 유의미하냐. 그래서 내지는 사람이 전자기장이 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접촉 치료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가린 다음에 자기가 어느 쪽 손이에 뭐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어느 쪽 손이에 내 손이 있는지 맞춰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에너지라는 게 화학 감지가 된다면 알아야 하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15명의 접촉 치료사를 했더니 성공률이 47%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보통 찍어도 50% 나오는 거니까 그거보다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 방송에 나가서 자, 그래 어느 방송 해봤더니 이때는 더 떨어져서 42%. 그러니까 이거는 찍을 때보다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그럼 에너지 장으로 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험이죠. 이거 자체가 실험이고 사실 이런 실험은 물론 이 실험을 또 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실험은 이제 얼마든지 9살짜리가 한 거니까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실험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대조군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를 변수를 가한 것과 변수를 통하지 않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쪽 절반을 지지하는 것인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한 되게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학생 하나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혹시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나요? 이 무슨 얘기야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한 경우가 정말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음.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으니까 나았는데 그게 수술 때문에 나은 건지 다른 요소 그냥 원래 걔가 나을 거였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내버려두는 게 뭐예요? 대조군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제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사는 그게 되는 거죠. 아니, 내버려 두다니 나는 절대로 내 환자들의 절반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근데 뭐야? 이 수술이 유효하다는 걸 알려면 사실은 이런 실험이 필요한 거죠. 검증 작업이. 그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수술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 중 어느 절반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학생이 뭐 교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대조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애들이 개념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하냐 하면 어, 연대 이제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연대 이제 주로 그 제시문은 이제 문과 문제들이긴 한데 이 문과 문제 중에 이제 일부 전형에서 문이과 같이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2020년 이전에 이제 보통 연대가 실험 상황을 되게 많이 냈는데 여기서 대조군 파악을 보통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조군이 난 개념을 연구 설계에서 꼭 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의 절반을 수술하지 않고 놔둠으로써 이제 해볼 좀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 얘기죠. 환자들의 절반을 수술하지 않고 수술한 사람들의 치료 성적과 비교해 보았어야 한다는 뜻인가? 원래 너무나 당연한데 예전엔 이 생각을 못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이신 같은 걸 투여를 하는 거고 대조군은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 스트랩토마이신은 이제 결핵이죠. 결핵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뭐 요양을 가거나 뭐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거였었는데 그냥 안정을 취한 경우에는 33%가 호전이 됐는데 이 마이신을 취한 경우 60% 호전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식의 어떤 대조군과 실험군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위에 지금 소제 목록 좀 오타가 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무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근데 또 뭐냐 그러면 유약 효과, 가짜 약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한 대조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한쪽은 약을 먹이고 한쪽은 약을 안 먹일 게 아니라 오른쪽
그룹에도 대조군에도 뭘 약을 먹여야 된다. 위약을 먹여야지만 정확한 실험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실험에 진행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이제 그냥 안정을 취하세요 한 그룹들은 뭔가 약간 방치됐다거나 오히려 어떤 치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병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일수록.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뭔가 당신도 약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그 피험자들이 내가 이제 실험군이 대조군인지 몰라야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관절경 수술하는 데서 한 그룹은 A 그룹은 관절경 수술 실제로 하고, B 그룹은 그냥 관절경을 세척만 해주고, C 그룹은 이제 그냥 관절경 수술을 한 것처럼 그냥 상처만 내는 삽입 흔적만 남기는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했더니 실제로 이제 세 그룹이 똑같았다는 결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아, 이거는 정말 그러면 관절경 수술이 가져온 어떤 치유의 효과가 아니라 그냥 약간 소위 위약 효과다. 라는 것들이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실험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경륜가림법. 환자도 몰라야 하고 연구자도 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험자도 내가 실험군이 대조군인지 몰라야 되는 것이고, 이 치료라는 입장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실험군이 대조군인지 몰라야지만 제대로 된 실험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변이청자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썸을 하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어떤 기원이 되었다. 그런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들은 이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실험자도 모르고 피험자도 몰라야지만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의학은 어떻게 검증가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경험이 아니라 이런 식의 첫 번째는 일단 실험. 그 이제 전자기장 느끼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근데 대조군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대조군에 있어 더 나아갔을 때 거기도 그럼 위약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의학적 실험이 발전해온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꼭 의학에만 메디컬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실험이 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문과 애들이 하는 사회과학적인 저희 탐구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문과 전공자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기본적 메소돌로지에서 요 영상은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여기 나온 주제 하나하나들도 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탐구를 해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제 그 과목의 어떤 그 수행평가 하나로서는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식과 기본적인 방법론을 알고 실험과 탐구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부모님들 오셔서 그거 너무 쉽지 않아요. 어디 투에서 가져와야 돼. 고급에서 가져와야 돼. 대학 교재에서 가져와야 돼.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직을 정확히 지켜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실제로 서울의과대학이 이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일단 제가 설명으로 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아직 질문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질문들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의대, 아니 서울대 의대로 좀 이제 키워드 잡긴 했지만 다른 입시 전반에 대해서든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요 설명회는 이제 3주차에 진행하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였는데, 음, 네,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연휴기 때문에 땡겨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수요일에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네 가지 설명회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강, 제가 이제 설 연휴 동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행평가 방법론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평가에서 주제를 잡고 보고서를 쓰고 설계를 해나가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상을 잡아놓은 것처럼 휘몰아치의 수행평가가 걱정스러운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예, 수행평가 엄청 많이 나오죠. 비중도 높고, 그다음에 보고서나 발표 경험이 부족한, 이제 영재형 경험이 없는 대체로 일반고 배정생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예비 고일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수행평가로 되게 고생했던 예비 고2나 고3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상으로 방법론 강의를 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올해로 한 4년째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제 올해 조금 교재 내용을 바꾸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1교시에는 수행평가가 뭐고 생기부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얘기 좀 약간 아이들의 약간 동기부여, 왜 수행평가를 잘해야 되는지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제 선정이나 설계, 검증, 구실 방법론 얘기를 제가 약간 그 연대 면접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할 겁니다. 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수행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면접에 대비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계획서가 작성이 먼저 있죠.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써야 되고 단계별로 뭐가 체크 포인트가 있는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수업 후에
1학기 중에, 여기 일단 1학기 강의니까, 학기 중에 이메일로 일에 피드백을 합니다. 이 피드백은 학생이 뭐 주제 선정 단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계획서 초안을 썼을 수도 있고, 보고서 어떤 챕터를 쓰다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메일 피드백을 뭐 1학기니까 뭐 여름방학 할 때까지겠죠? 네, 그때까지 가능한 피드백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서울대 글쓰기 센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진행을 꾸몄으니까요. 그리고 좀 다운그레이드는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일정 및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정 및 장소죠. 자, 27일 월요일에는 송도 스터디 브릭스에서 할 거고요. 화요일에는 대치두각에서 할 거고, 30일 목요일은 이강학원 영통에서 할 거고, 31 금요일에는 일산 이강학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반은 9시 반부터 3시간이고요. 오후반은 2시부터 5시입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줌으로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줌은 아직 예정은 없고요. 생각보다 막상 줌 한다 그러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참, 그리고 이거 유료 특강입니다. 뭐 부모님 오셔서 그냥 들으시는 설명회 아니에요. 제가 설명회를 무료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무료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유료 특강입니다. 유료 특강이고, 학생이 와서 듣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이 지역적으로 오실 수가 없다. 뭐 이제 오늘 여기서 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 촬영을 뭐 가능하면 해서, 네, 가능하면 해서 어쨌든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짜 일단 학원에서 현강으로 오는 게 좋죠. 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공개 오픈 강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 컨설팅과 설계 컨설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단 컨설팅은 일단 현재까지 생기부의 모의 성적 토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나, 이제 플랜 A, B 점검, 의대를 가도 될까,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약대나 뭐 어디로 틀어야 되나, 혹은 더 낮춰야 되나 이런 것도 정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생기부가 다 나오면 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생기부 다 나오기 전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어차피 내신은 지금 다 나왔고요. 그죠? 그냥 생기부 뭐 들어갈지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서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 키워드와 아이템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진단을 해야 이제 뭐 1월은 거의 다 갔고 2월 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3월 초에 하면 2월 달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진짜 원서 쓰는 건 여름이니까요.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1학년들, 2학년들은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설계 컨설팅은 특히 이제 이거는 2월 달에 하셔야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강의에서는 이제 수행평가하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고,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체나 세특들 중에서 어쨌든 내가 이제 뭐 보니까 요 과목들은 주제를 내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템들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스를 보고 하면 좋을지도 제가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 많이 나와. 고3이나 고2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텐데, 고1들은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학교가 수행평가를 뭘 어떻게 낼지도 모르는데, 이거 미리 정하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통합과학 시간에는, 뭐, 정말 에너지 장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알 수 있는, 아까 에키가 했던 실험, 뭐, 전자기장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인체의 에너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는데 이걸 통합과학 시간에 해결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통합과학 시간이 수행평가가 주제를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봤더니 그럼 이제 이건 어디서 하면 돼요? 그거는 과탐실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동아리에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돌려가며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 이번 학기 통합사회 수행평가가 뭘 거야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이템과 소스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학기가 막상 시작했을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왜? 학기가 시작하면 뭐 바로 거의 특히 이제 최소한 4월, 6월은 내신 기간이잖아요. 3월은 정시험이 돌아갈 거고. 그래서 보통의 애들이 이 수행 평가를 그냥 급하게 하루 전날해서 내거든요. 예. 그러고서 생활기록부에 뭔가 의대에 갈 정도로 기입이 될 것이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뭐 만일에 이제 약간 연간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건 이제 그쪽에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 컨설팅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시다면 저랑 한번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 관리 프로그램들 많이 물어보셔서 글씨 너무 줄었네. 네, 저는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이제 A 형태로 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2번은 생기부 쓰려고 보는 거고요. 1학기 말, 2학기 말. 그다음에 그 1학기, 2학기 초에 설계 컨설팅. 아까 보셨던 거. 그렇게 두 가지를 1년 4번 보는 컨설팅.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말 2초에 1학기 설계, 이제 7월에 1학기 생기부 마무리,
그다음에 2학기 그 8월 초중에 2학기 설계 컨설팅, 마지막에 2학기 등록 이 정도 4번 정도. 를 이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이제 붙어 있으면 좋겠다. 수시로 아이가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걱정이 있을 때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시면 P의 심화 형태로 갑니다. 그 심화 형태는 이제 미팅을 좀 더 이제 그 주기를 줄여서 월 1회씩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이제 뭐 대면을 되고 비대면도 상관없고 아니면 카톡방을 터놓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연락하는 방법. 이게 이제 B가 이제 제가 가장 타이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라고 해서 이제 약간 뭐 이제 이런 뭐 멘토가 하나 붙어서 대학생이 하나 붙어서 약간 그 밀키트처럼 뭐 수행 평가도 거의 밀키트처럼 해줘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게 뭐 이렇게 해주는 그 저기 정기 관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 타입을 원하시면 이건 이제 또 제가 같이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께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A와 B 타입 두 개는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C 타입은 제가 이제 메디스카이랩 또 다른 전문가 선생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톡방에 계시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 송영기 메디 큐레이션에 지나간 설명의 영상이나 입시자료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지금 한 1,500명 넘었습니다. 이게 3년 전 캡처라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정도고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확인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뭐 따로 상담을 잡지 않으시면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인터랙션을 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될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회성 컨설팅은 진단 컨설팅이나 설계 컨설팅은 그 시간 내로 완료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그 일회성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나중에 뭐 한 5월쯤에 2월 달에 뭐 제가 진단 컨설팅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는 뭐 어디는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은 된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이 정도는 제가 그냥 톡으로 주시는 질문 좀 답변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계속 뭐 꾸준히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거는 연관 관리로 가셔야 돼요. 정기 관리. 이거 말씀하신 거죠. 요거는 요 시간 안에 제가 이제 생기부를 미리 받아보고 끝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다 공개로 주셨으니까 1년짜리 과목이라면 과목당 보고서는 몇 편 정도가 적당할까요? 생기부 그저 시간 있으 이거는 표준은 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계는 1학기 수행평가 내용, 1년짜리 과목이니까 2학기 수행평가 내용 합쳐서 500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죠.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이게 제 지난번 특강 내용인데 애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설명 때도 하지만 500자에는 그러니까 그 보고서 하나에는 6가지 요소 정도 적혀야 돼요. 제목, 이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다음에 뭐 탐구 과정과 방법, 결론과 결과, 의미, 그다음에 영향과 변화. 이렇게 되면 보통 보고서 하나당 250자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잘게 쪼개서 막 세 개, 네 개 쓰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3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그냥 예로 들었던 하나고 민사고들은 세특을 실제로 수행평가는 여러 개 시키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되거나 전공과 관련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500자를 씁니다. 이건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혹은 한 개를 하는데 완전 시그니처 활동을 잘 써주시는 거죠. 양보다 질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비용이요? 비용은 이건 따로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그 서초강남 교육청에 정해놓은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60분에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A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미팅을 하게 되면 240이에요. 일단 240이 되는 거고 B 프로그램은 이제 그 학생이 있던 그 요청 사항이 좀 다를 수 있어서 B 프로그램 가게 되면 이거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 여기 없죠. 이거 지금 DM으로 드리면 되겠군요. 지금. 네, 드렸고요. 수행평가도 학기당 두세 개가 있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는, 약간 이거는 그 학교에서 쓰시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다 쪼개서 뭐 4개, 5개를 다 500자 안에 이렇게 막 집어넣으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행평가의 형태에 따라 다를 텐데, 아마 그럼 심화탐구를 위주로 일단 적어주실 거고요. 학기별 심화탐구를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심화탐구가 만일에, 아니면 수행평가가 더 퀄리티가 좋은 경우라면, 수행평가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이걸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융화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세트로 돌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학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자율이나 진로 쪽으로 넘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500자 기준 봤을 때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이 넣을 수 있는 기준은 두 개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쓰시는지는 학교에 따라 다르고 만약 자기 평가서를 주시는 학교라면 또 본인이 그건 조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학기 동안 한 게. 아,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요 프로그램들은 아마 뭐 B가 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뭐 비대면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만약 서울로 오시면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방에는 뭐 여기 이제 뭐 대구나 부산에는 이제 지금 아직 정기적으로 내려가는 일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줌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일회성 컨설팅들도.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1대1로 하거나 아니 뭐 이제 뭐 보통 부모님 정도 동석하시니까 1대1로도 괜찮게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진단 컨설팅을 부모님하고 같이 하거나 부모님하고만 할 수도 있고요. 설계 컨설팅은 학생하고 하는 예, 이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뭐 서울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보내고 2월 달에 더 좋은 내용의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